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를 단순히 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료항끼리 더하면 되죠. 먼저 3차항끼리 더하게 되면 여기는 개수가 1, 여기는 개수가 2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3의 x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항끼리 더하게 되면 여기는 더하기 2, 여기는 빼기 1이기 때문에 더하기 x제곱. 그리고 여기는 상수항이 없죠. 그리고 여기는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포함해서 마이너스 1 이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우리는 2번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실수 x에 대한 조건 x는 음이 아닌 실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이 아니면 당연히 양이 되거나 혹은 0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양이거나 아니면 0이다.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요런 2점짜리들은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만에 P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죠. 자, 5P3입니다. 자, 요거는 빠르게 계산을 하려면 5부터 거꾸로 3개를 곱하면 돼요. 요렇게 곱해서 바로 정답이 60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다만 이거는 공식이 있죠. 우리가 NPR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N 팩토리의 분모는 n-r 팩토리다 라고 쓰기 때문에 이 공식에 집어넣게 되면 5 팩토리 5에서 3을 뺀 팩토리다 라고 되지요. 그럼 분모가 이거는 2팩이 돼요. 2팩. 자,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3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쓰기 싫다. 왜냐면 요거와 요거를 같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약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이 높아심에서 하나 얘기를 드리는 건데 C도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되죠. 요거는 NPR의 공식에서 다시 한번 더 R팩을 나눠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참고해서 한번 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4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지점이 있고요. A라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B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A, B를 3대 1로 외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외분. 여러분, 외분 공식은 다 알고 계시죠? 3대 1이면 자, 이게 이쪽으로 3만큼 가고요. 이게 이쪽으로 1만큼 오죠. 이게 3이고 1이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 곱하고 이걸 여기다 곱하죠. 따라서 이거 정답은 분모에는 3 빼기 1이 되고요. 그리고 3을 여기다 곱하니까 3 곱하기 1 빼기가 들어가고요. 내분점이면 이 부분이 더하기가 되고요. 외분점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1은 여기다 곱하죠. 1 곱하기 마이너스 5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3, 여기는 더하기 5가 되지요. 8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4다.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 부분에서 제가 외분점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3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1대 3으로 외분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외분점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이 되는 요 부분을 항상 기준으로 삼으세요. A가 만약에 이제 요 3대 1이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3대 1이다. 그러니까 3만큼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도 3만큼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3만큼 갔을 때 1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더 크죠.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1로 조금만 돌아와도 되죠. 그래서 3대 1이면 요 지점이 되고 1대 3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쪽에 있는 지점으로 탄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준점 A로 먼저 쓴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디를 3대 1로 할 거냐 1대 3으로 할 거냐 요거를 포커스로 잡으시면 되고 외분점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내분점은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내 외분점이 조금 헷갈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i가 등장을 했죠. i가 등장을 해서 자,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꿔 볼게요. 루트 2 그리고 더하기 루트 2i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제곱이 되죠. 자, 인수분해 공식에 단순하게 대입을 해서 요걸 제곱하면 2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그리고 2a b 이래 버리면 되죠. 단순하게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요게 이제 삭제가 되고 정답은 요거 두 개를 하니까 4가 되죠. 그리고 i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지요. 5번. 자, 우리는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은 인수분해 공식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전체 3승이다. 요 공식을 쓰게 되면 우리 흔히 외우고 있는 공식은 a 3승 그리고 3의 a 제곱의 b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ab 제곱 더하기 b 3승 이런 공식이 있고 또 다른 공식으로는 변형된 공식으로는 a 3승 그리고 b 3승 그리고 3의 ab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거를 어떻게 쓰느냐. 보통은 이런 부분은요. 문제에서 x 플러스 x분의 1로 문제가 제시가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3ab가 되는 요게 a고 요게 b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 쌍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등장을 했을 때는 이 방식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도 A, B가 구하라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 플러스 B가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2의 제곱 그래서 8이 되고요. 이꼴 그 다음에 A 3승과 B 3승은 따로 빼주고요. 요 부분 따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AB 요거는 지금 모르는 상태고요. 그 다음 요 A 플러스 B가 여기 보니까 2라고 되어 있죠. 2 되어 있고요. 그럼 요거는 문제에서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자, 이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 이꼴 6A, B로 정리가 되죠. 다시 한 번 더 6으로 나누게 되면 A,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뭐 심각하게 공부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뭐 증명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 때는 당연히 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 학생 같으면 인수분해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요곳에 수직인 직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직선을 표준형으로 한번 먼저 바꿔봐야 되겠네요. 2y 이꼴 마이너스 3x 더하기 1 y만 남겨놓고 전부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를 나누기를 해서 빼기 2분의 3x 더하기 그리고 2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요게 뭘 뜻하죠?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를 뜻해요. 그런데 요 문제에서 이 직선의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요 기울기의 수직인 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얼마죠? 자, 이거는 3분의 2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직인 기울기끼리 곱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m이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 있고 이 점이 있다. 공식 어떤 걸 써야 되냐 하면 이런 걸 써야 되죠. y-y1 이꼴 기울기 m 그리고 x x1이라고 하는 공식을 써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점 보니까 6,a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6 집어넣고 여기는 a를 집어넣고 기울기가 3분의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3분의 2를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보는데 원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죠. 원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0 집어넣고 여기는 0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지나가는 점 그리고 기울기 그리고 그 어떤 점을 또 지나간다 이렇게 제시가 됐으니까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되고 마이너스 a 이꼴 자, 이거는 3분의 2에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 없애버리고요. 양쪽으로 요거 약분을 하게 되면 2가 되어서 따라서 a의 값은 4다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게 됐네요. 정답 3번입니다. 들어갈게요.
2차 함수 이 i와 그리고 1차 함수 이것이 서로 접한답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는 요게 여기서 접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같다라고 두게 되면 원래 이 그림이 이것 따로지만 요 그림이죠. 제가 만약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이 마이너스 x 같다. 그럼 요 점이 나오는 문제로 바뀌죠. 이걸 이렇게 이전을 해서 제가 x제곱 그리고 a 더하기 1의 x 그리고 더하기 a제곱은 0이다라고 써버리게 되면 새로운 이차 함수가 되어서 요렇게 되는 여기 y = 0이니까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요 그림이 되어서 요 점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위치는 요 위치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이 위치도 알파로 똑같아야 돼요. 식이 변형이 없기 때문에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2차 함수는 우리가 뭘 배웠죠? 여기서는 판별식 t가 0이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죠. 따라서 판별식 t b제곱 판별식 t는 다 암기하고 계시죠? 자, 요런 공식입니다. 요게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b죠, b제곱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a가 여기는 1이 되어 있고요. 쓸 필요 없고 c가 여기 있죠. c a 제곱이 0이 되게끔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개해 볼게요.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빼기 4a 제곱입니다. 따라서 이거 다시 쓰면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마이너스를 없애야죠. 자, 이게 이렇게 식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를 없애서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 0이 됩니다. 이 아이 인수분해 하면 되죠. 인수분해는 3, 1 크로스로 곱하고요. 그 다음에 곱시 1이 되기 때문에 1 붙여주고 요게 3이 되고 요게 1이 되기 때문에 합계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럼 요렇게 라인을 하나 쓰게 되면 3x 더하기 1 그리고 요 라인을 쓰게 되면 x 마이너스 1 = 0이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혹은 1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양수 a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요? 1이 됩니다. 1.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판별식 D를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번 문제는 공식을 조금 언급을 드리고 나중에 시작을 할게요. 자, 원이 있고요. 그 원 위에 있답니다. 이 점이. 그럼 원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대입해도 되죠. 그죠? 대입해도 되죠. 이걸 x값, 이걸 y값에 대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자 y 자리에는 이것을 대입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면 16 곱하기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됩니다. 이꼴 r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이 일단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접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식을 조금 쓰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 주어졌어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썼고 점이 x1 y1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요 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x 곱하기 x1 그리고 y 곱하기 y1 = r 제곱의 방정식이 형성이 돼요. 접선의 방정식이죠.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혹은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y = mx 뿔마 r 제곱의 루트 r에 m 제곱 더하기 1 요렇게 써주면 되죠. 자, 요거 제곱이 빠지고요. 다시 써볼게요.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의 공식은 일단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문제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원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데 여기 원이 등장을 했는데 위의 점이라고 했고 접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여기에 x1 자리에 a가 들어가고 y1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4루트 3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식을 다시 써볼게요. ax 더하기 4루트 3의 y 이꼴 r 제곱인데 그게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x 마이너스 루트 3y 더하기 b 이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똑같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나누기 a를 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누기 a를 하게 되면 x 더하기 a분의 4 루트 3의 y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마이너스 a분의 r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가 같아졌죠? 요거랑 요게 어떻게 돼야 되죠? 같아야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랑 그리고 a분의 4 루트 3이 같다라는 게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위치 서로 바꿔버리면 되죠. 이렇게 바꿔서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b하고 요것도 같아야 되죠. 따라서 또 뭐하고 같아야 되냐 하면 마이너스 자 a 값이 만들어졌어요. 마이너스 4 그리고 r 제곱이 뭐하고 같아야 된다? b하고 같아야 한다 라는 것도 정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값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문제 풀 때 요렇게 식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식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요 식에다가 a값 마이너스 4를 집어넣게 되면 16 더하기 16 곱하기 3에 이꼴 r 제곱이다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죠. 자, 이거는 16 곱하기 4가 되고요. 자, 16을 묶어내면 1 더하기 3이 되기 때문에 4가 되고요. 이건 64, 88이죠. 8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 값도 8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정답도 나오게 되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뽕 하고 집어넣으면 88, 64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두 개가 없어지게 되니까요. 플러스가 되어서 나누기 4 이래 버리게 되면 16이 나오죠. b의 값은 16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세 개를 다 더하라 그랬죠. 자, a 값이 얼마가 돼 있냐면 마이너스 4, b의 값이 16, 그리고 r 값이 8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과 x1, y1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래요.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3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근이 등장을 했죠. 허근이 요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차 방정식에서 이 인수분해 하는 방법, 조립제법을 쓰는 방법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 3차 방정식에서는요, 아니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렇게 문제가 되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색깔을 좀 바꾸고요. 색깔을 바꾸고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마이너스 3 이 아이의 약수를 대입을 해서 0 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할 수 있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도 가능하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입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입을 제가 여기다가 x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자, 1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얼마가 되냐면 1 되고요.
1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2가 되고요.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 되어 있죠. 0이 되네. 0. 1을 집어넣었더니만 0이 되네. 그러면 이 식이 1을 대입하면 요렇게 되겠다라고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 약수, 이 둘의 약수 중에 1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0이 돼버렸죠. 솔직히 이 문제 풀 때 가끔씩 1과 마이너스 1이 되면 너무나 좋은데 안 되어서 이런 거 대입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좀 더러워지죠. 굉장히 더러워지죠. 복잡해지기도 하고 산수가 귀찮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산수 끈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대입을 하셔야 되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어찌 됐건 이건 딱 떨어지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끈기를 갖고 대입을 하다 보면 나오고요. 보통 좀 심플한 문제에서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서 대부분이 다 결정이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요거는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인수분해 2까지 되었다라고 됩니다. 요때 조립제법을 쓰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립제법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암산이 돼요, 충분히. 암산이 되는데, 조립제법을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개수, 그리고 2차항이 없죠. 2차항이 없기 때문에 0을 써주고요. 1차항 2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3을 써줍니다. 무엇을 대입하니까 0이 되었죠? 1을 대입했다. 1 내려온다. 그리고 두 개를 곱한다. 더한다. 두 개를 곱한다. 더한다. 두 개를 곱한다. 더한다. 없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자 3차가 1차에 됐으니까 여기 몇 차가 돼요? 2차가 되겠죠. 2차.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2차항으로 대입을 시키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실근이 하나가 당연히 나왔으니까 끝났는데 여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죠. 실제로 해보게 되면 여기에 허근이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요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접근을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이거 근해 공식에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까요? 근해 공식 x는 허근을 구하려고요. 2a, a는 1이니까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b,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a는 1이니까 제가 안 썼고요. 이걸 다시 정리해 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에 음수니까 i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i. 자, 루트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a의 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b라고 하는 값은 얼마일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1이 됩니다. 여기 i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i가 있기 때문에 요게 순수하게 b가 되죠. 요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제곱을 해서 두 개를 곱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a 제곱은 4분의 1, b 제곱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4분의 11이 되어서 16분의 11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되겠지요. 자, 여기서는 조금 더 강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하는 방법 요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도 참 많이 까먹어요. 실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까먹기 때문에 요 조립제법 하는 방법도 한번 기억을 한번 해 두시라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11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이 50 이하의 자연수 되어 있고요. A는 30의 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B는 3의 배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집합이 등장을 하고 B의 합집합이 자, 여기 있는 요 표시가 여러분 뭐죠? 몇 개냐라는 얘기입니다. 원소가 몇 개냐?
몇 개. 가끔씩 이제 확통을 배우게 되면 P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도 나오는데 요 P는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확률. 그래서 지금은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요거는 나중에 확통을 배우게 되면 다시 하게 됩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는 N 몇 개냐. 비록 3점짜리 문제지만 그림만 잘 그리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A를 한번 먼저 써볼게요. B를 요렇게 그림을 그려서 A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A는 30의 약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30의 약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1 곱하기 15, 30. 그 다음에 2 곱하기 15. 그 다음에 3 곱하기 10. 그 다음에 5 곱하기 6. 요런 것들이 전부 다 A의 30의 약수 A의 원소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3의 배수가 B에 들어가니까 3의 배수를 제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3, 그리고 6, 15, 30입니다. 이게 어디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요. 3 들어가고 6 들어가고 15 들어가고 30이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것들은 나머지는 여기다 써주면 되죠. 1, 2, 5, 10을 이렇게 써주고요. 자, B는 3의 배수니까 3이 있었고 6이 있었고 9가 있고 12가 있고 15가 있고 18, 21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숫자들은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A 여집합이라고 돼 있으니까 A 여집합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요렇게 되겠죠. A 여집합은 A 안 들어가니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표시가 되겠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B를 표시해 볼게요. B는 요렇게 색칠이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노란색과 빨간색의 합집합. 다시 얘기 드리면 노란색과 빨간색의 합집합. 그거의 개수를 물었잖아요. 개수. 그 50개인데 전체가 색칠 안 된 게 4개밖에 없네. 그러면 50개에서 4개만 빼면 노란색과 빨간색 색칠한 게 다 나오겠죠? 따라서 이거는 정답이 46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1학년이 2명, 그리고 2학년이 4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6명이네, 6명. 이 6명이 6개의 의자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나부터 보면 양 끝에, 요런 게 아주 중요한 단어죠. 양 끝에 모두 2학년 학생이 앉는다. 자, 4명에서 양 끝에 앉을 2명을 먼저 뽑을게요. 여기를 먼저 뽑아볼게요. 여기 2학년이 앉고, 그리고 여기도 2학년이 앉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4명 중에서 2학년 4명 중에서 순서를 줘서 앞에 앉을지 뒤에 앉을지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2명을 선택하는 것부터 먼저 결정을 할게요. 곱하기 그다음 여기는 이제 1학년 2명하고 그리고 2학년 2명이 앉을 겁니다. 2학년 2명이 앉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토탈 4명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4팩을 먼저 정해주고요. 요 4명이 일렬로 앉는데 가조건을 보니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학년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1학년끼리 이웃하는 걸 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따라서 1학년 이 2명을 한 명으로 보세요. 한 명. 그럼 토탈 3명이죠. 3명. 여기 2명하고 요걸 한 명으로 보면 3명입니다. 3명. 3명을 일렬로 배열시킨 다음에 곱하기 뭘 해야 되죠? 1학년이 앞, 뒤, 앞이 있을 수 있으니까 1학년끼리 엎치락 뒤치락 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주게 되어서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됩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4 곱하기 3 거꾸로 2개까지 곱해라. 곱하기 가로를 열고 요거는 뭐죠? 4 곱하기 3 팩토리입니다. 자, 이거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2 곱하기 3팩이죠. 이런 거 계산할 때
팩토리를 하나의 문자로 보게 되면 이걸 묶어내요. 묶어내서 4에서 2를 빼니까 2 곱하기 3 팩토리입니다. 그럼 다 곱하기네. 다 곱하기네. 4 곱하기 3 이제 가로 풀어버려서 2 곱하기 자 3 팩토리로 3 곱하기 2다라고 정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하게 되면 144가 나와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x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다. 정의역도 x고 치역도 x다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그리고 가를 보니까 항등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거 항등함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무슨 얘기냐면 y = x가 항등함수예요. x라는 집단이 1이라고 있으면 여기도 x라는 집단이 1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죠. 이 상수함수는 뭘까요? 요거는 항등함수였고요. 상수함수는 전부 다가 똑같은 것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얘도 이 숫자 얘도 이 숫자 얘도 이 숫자 얘도 이 숫자 전부 다 똑같이 가는 것을 우리는 상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항등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y = x가 딱 되고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그리셔야 돼요. 요 숫자도 요 값, 요 숫자도 요 값, 요 숫자도 요 값으로 간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행히 이거는 뭐 그래프 그리는 문제로 전환은 되지는 않았지만 혹여라도 모의고사에서 항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상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도 하나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하시고 나서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지우고요. 요거는 기억을 한번 하시고 나서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자,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EI가 접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는 어떤 얘기도 지금 현재 없죠.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H 위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x라고 하는 거는 아까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y값, 이게 y값이죠, y값. y값은 x값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 gx는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숫자 하나로 가게 될 겁니다. k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 hx는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hx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이 아이가 7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7.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전을 해서 h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더하기 k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h도 보면 요 조건이 x에서 x로 간다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중요한 힌트. 예, 자, 이게 요 i가 y 값이죠, 여러분. 요게 y 값입니다. 치역이죠, 치역. 요게 x 값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의 범위가 1에서부터 x가 5까지를 가지게 되면 그렇죠? 여기 1, 2, 3, 4,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요렇게 먼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해야 되죠. 요거를 더해야 되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k 더하기 7을 더해 볼게요. 먼저 여기다 더하게 되면 2 마이너스 k 요렇게 바뀌고 요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더하기 7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도 더하게 되면 6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근데 h도 요 그 조건에 만족해야 되니까 x에서 x로 즉 이게 hx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아이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고 이 아이가 당연히 또 5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x에서 x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따라서 요 문제는 K가 얼마 나오죠? 이게 두 개가 이꼴이라고 풀어야 되니까 이거는 1이 나오고요. 여기도 K가 얼마 돼야 되죠? 1이다. K가 드디어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등장을 했네요. 제가 아까 문제에서 G라고 하는 게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K로 표시를 했죠. 상수함수. 상수함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G에 1, 2, 3, 4, 5 아무거나 대입을 해도 무조건 어떤 값을 가진다? K, 즉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건 구해버렸네요. 그죠? G1도 1, G2도 1, G3도 1 전부 다 1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좀 정리해 볼게요. 따라서 h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k가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다라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h1을 구하라라고 문제에서 되어 있죠. h1. 자,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 되어서 이 아이는 5다라고 하는 값으로 정리가 되네요. h1이 5다. 여기다가 5 집어넣게 되면 정답이 얼마죠? 6이다라고 하는 값으로 정리가 되네요. 여러분, 이 문제는 뭐 다른 것보다는 여기 있는 항등함수, 자, 색칠을 다시 해볼게요. 항등함수다라고 하는 요 멘트가 x는 x, 즉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간다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결론이 하나의 숫자로 가게 된다. 그리고 아까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난이도가 3점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기초적인 이론을 꼭 공부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부등식이 등장을 했지요. 인수분해하면 쉽게 정답이 나오겠네. 자, 마이너스 12 곱 5, 2 곱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게 되면 합계도 플러스 3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풀 때 저는 2차 방정식 최고차항이 양이니까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꺼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5다, 이 부분이 2다라고 해서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자, 요거를 직선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선을 쭉 긋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리고 2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포함이 안 되죠. 요렇게 되어서 2까지가 있다라고 크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보면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게 4점짜리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겠죠. 어려운 문제니까. 자, 이거를 a를 나누어서 x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가정을 하셔야 돼요. 요즘 문제의 트렌드 자체가 항상 스스로가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게끔 많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꼴이라면 등호라면 뭐 a가 음수든 0이든 양이든 뭐 별 상관이 없는데 부등호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a가 0보다 크다, 그리며 a가 0이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식을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양변에 a를 나누게 되면 이거는 x가 a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정수가 x가 지금 4개가 돼야 되니까 뭐보다 크다라고 하면 뭐보다 크다? 하나, 둘, 셋, 넷. 뭐보다 크다?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표현이 되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정수가 4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도 되고
근데 3은 되면 안 되잖아. 그죠? 3이 포함이 되면 5개가 돼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부분 마이너스 3은 포함은 하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2까지는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가 4개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마이너스 3도 물고 있으면 이건 5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물고 있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A가 양수라며 안 되네. 안 되네. 맞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A가 만약에 0이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A가 0이라면. 자, 0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다 0을 집어넣고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면 0 곱하기 x는 크거나 같다 0이 됩니다.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모든 실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영역에 뭐 표현할 게 없어. 그러면 정수가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4개가 된다라고 하는 멘트도 이것도 틀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하나밖에 안 남았죠.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양변에 A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죠. 요렇게 바뀌어서 요렇게 됩니다. 뭐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정수가 4개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돼야 되고 마이너스 3 돼야 되고 마이너스 2 돼야 되고 마이너스 1까지 요 그림이 요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요까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0은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 정수가 4개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포함이 돼야 되고 0은 포함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포함이 돼야 되지만 0은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A의 값이 이거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A가 음수라며 그러니까 여기 음수가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게 정답이 이거밖에 없는데 정수 A의 값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요 그 A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식을 대입하지 말고 뭐 그런 단편적인 문제도 어렵게 내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요거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라는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바로 대입이 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바로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끝까지 문제를 풀려고 한번 접근을 해보게 되면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고요. 이 문제도 그래요. 학문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만 이거를 가정했느냐 안 했느냐 요 차이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작업을 꼭 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는 연습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뭐 그런 형태의 패턴으로 써져 있지요. 여러분 이런 나머지 정리는 이 P를 바로 구하기보다는 X의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어서 없애는 것부터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는 행위부터 먼저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X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요 I는 마이너스 8, 요 I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 요 I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요게 어떻게 되겠어요? 0으로 사라지게 되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마이너스 많죠. 자, 요걸 합하면 마이너스 10, 요걸 합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2a다. 따라서 a의 값은 10이다라고 하는 값으로 등장을 하네요. 자, 이게 완벽해졌어요. 그럼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식을 다시 한 번 더 써볼까요? x 3승. 자, 이게 10이니까 요거랑 매치를 시켜서 마이너스 11x 실수했네요. 실수했네요. 자, 이거를 매칭을 시켜서 마이너스 x 제곱이고 이 아이랑 매칭을 시켜야 되죠. 이게 10이니까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꼴 x 플러스 2에 px 이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3차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자, 이거 최고차항의 계수의 약수, 1의 약수,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2의 약수들을 열거를 해서 대입되는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요 힌트가 있죠, 지금. 지금 여기 되는 숫자들은 요거와 요거 정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x에 마이너스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요거 때문에, 힌트 때문에.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8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14가 되고요. 빼기 2가 되니까 어머나 이게 얼마가 되죠? 0이 돼버리게 되네요. 따라서 이 아이는 x 플러스 2라는 인자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것들을 쓰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제가 조립제법을 등장을 시켰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냥 바로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볼게요. 자, 여기 1차죠. 여기 몇 차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3차가 되려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제가 x제곱을 바로 써버릴게요. 그럼 두 개를 곱해서 뭐가 됐죠? 두 개를 곱해서 색깔을 한번 바꾸고요. 요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뭐가 발생이 됐냐면 2x 제곱이 지금 자동으로 생겼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죠. 마이너스 3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탄생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건 마이너스 3x 써버리게 되면 그러면 요거랑 해서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니까 요거랑 매칭을 시켜서 요걸 매칭을 시켜서 정답이 요게 되고요. 그러면 해결이 됐고 또 자동으로 뭐가 생기냐면 요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6x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7이라고 돼 있죠. 하나만 더 낮춰주면 되겠네. 빼기 1 이래가지고 그냥 끝내버리게 되면 이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방법이 어려우면 조립제법을 쓰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조립제법을 쓰셔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자, 식이 완성이 됐다. 요거와 요거 강제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빵 하고 돼버리죠. 빵 하고 돼버리고 나면 px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p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가 될 것이고 자,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라고 했죠. 자, 그래서 p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4가 되고요. 더하기 6이 되고요.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9가 된다라고 둘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오네요. x에서 x로의 함수. 자, 이 멘트가 나오면 x 범위가 요거라면 y 범위도 어떻게 될까요?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까지다 라고 하는 힌트가 하나 나오죠. 참 재밌습니다. 이 힌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x 하나가 y 하나의 값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고 중복돼서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1차 함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거는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y 이동은 있죠. b라고 하는 게 y 이동이고 x 이동은 전혀 없어요. x 이동은 전혀 없죠. 요거는 전혀 없다라는 걸 힌트를 하나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축을 그었는데 자, 1이 있고 2가 있고 3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x-3이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을 수 있고 이 꼴이 들어가고 이 꼴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색칠을 하고요. 3입니다. 4라고 하는 지점도 색칠을 해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죠. 자, 4를 집어넣게 되면 y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요 i가 1이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y 범위도 지금 0에서 4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4라고 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요 범위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위에 있는 요 식은요. 요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x 이동이 없대요. y 이동만 있어요. x 이동이 없다라면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꼭지점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하나는 양이다, 하나는 음이다라고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제가 만약에 A가 양이다라고 하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X 이동이 없으니까 꼭지점을 여기라고 두고 상승되는 그래프가 그려서 정확하게 4라고 하는 Y 값까지 다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0일 때 포함이 되죠. 지금 이 꼴이 있으니까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1이라고 하는 값이 그럼 지금 몇 개가 나옵니까? 두 개가 나와버리게 되죠. 그럼 1대1 대응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 3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3일 때 여기는 내가 비워놨는데 0일 때는 이 꼴이 되니까 0도 색칠이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y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색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아예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A가 음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A가 음인 경우를 한번 그려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이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X 이동이 없기 때문에 꼭지점이 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건데 0일 때 이 꼴이 있으니까 색칠이 되고요. 이 부분은 3일 때는 이 꼴이 없으니까 비워둘게요. 그럼 빨간색의 이런 그래프가 되면 1대1 대응이 되죠? 싹 다 됩니다. 뭐 누수난 게 없이 완벽하게 메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다. 그럼 이거를 제가 새로운 함수 gx라고 가정을 하면 되면 g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을 가져야 되죠? 4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 되고 g에다가 3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3,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 돼. 물론 비워 있지만 함수에 3을 집어넣으면 1이라고 하는 값은 가지긴 해야 돼요. 가지긴 해야 돼요. 그럼 자, 요거를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0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b가 4다라고 하는 값으로 바로 나오고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9a 더하기 b가 얼마가 된다?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만 해주면 되겠죠? 마무리만. 9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가 1일 때 어떤 값을 가지느냐? 1일 때 어디에다 대입을 해야 됩니까? 이 식에 대입해서 될 게 아니죠? 빨간색에 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식에 대입해라 이런 얘기네요. g의 1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질문 자체가. g의 1을 집어넣어봐라. 원래의 식이 마이너스 3분의 1에 x제곱에 더하기 b가 되니까 1을 여기다 뽕 하고 집어넣게 되면 정답이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 4, 12가 되니까 정답은 3분의 11이다라고 하는 값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x에서 x로 함수 앞 문제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x 범위가 이렇게 되면 y 범위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중요한 힌트고요. 두 번째, 1대1 대응이다라고 했는 이 멘트가 반드시 x 하나가 y 하나의 값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 아이가 이렇게 색칠이 되고 이렇게 색칠이 됐는데 우리가 양이라고 뒀을 때 그래프 이렇게 그리게 되면 0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색칠이 뽕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지금 두 개의 값을 가지게 되죠. y가 두 개의 값.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음수밖에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0이 포함을 시켰으니까 요 값이 뽕 있는데 4라는 값 됐고요. 3이라는 값은 비어 있으니까 요 비어 있네. 그러니까 매치가 되죠. 그럼 1대1 대응이 완벽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x 이동이 없으니까 x 이동이 이거 꼭지점이 되죠. 요 아이가 꼭지점이 되어서 그냥 답만 퉁퉁 대입을 해주게 되면 정답이 충분히 유도가 된다. 이 문제는 비록 4점이지만 문제 해석만 잘하면 나머지 풀이는 어떻게 보면 거의 기초적인 어떤 2차 방정식 문제 푸는 방법밖에 안 되죠. 그래서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좀 체크를 해두시고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중요한 힌트, 두 정수, 그리고 또 중요한 힌트가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특이한 문제네요. 그냥 보통은 n 플러스 n을 구할 건데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2차 방정식 Z가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에서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요즘 문제의 트렌드가 이렇게 가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요즘 문제가 좀 많이 스스로가 가정을 하고 스스로가 조건을 만들고 뭔가 좀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많이 요구를 합니다. 자, 이 근이죠, 근. Z가 요 근이죠. 대입을 해도 되니까 Z를 대입을 시켜서 2차 방정식이 되었으니까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이꼴 0이라고 썼을 때 이 x의 Z가 근이다. 이 Z가 근이면 당연히 켤레 복소수도 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겠죠. 요것도 근이 될 겁니다. 나의 조건을 보면 두 근을 더해서 8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 두 개를 한번 더해 볼까요? 더해 보면 2a가 됩니다. 이게 8이다 라고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바로 4라고 그냥 빵 하고 나오네요. 그럼 z의 값은 4 더하기 bi. 그 다음에 z 바의 값은 4 마이너스 bi까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요까지는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요게 두 군의 합이죠. 합이 m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 보니까 합을 지금 이미 8이라고 구해 놨으니까 이 방정식이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n 이꼴 0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두 군의 곱이죠. z와 z바를 곱해 봅시다. 요거 두 개를 한번 곱해 봅시다. 4, 46 플러스 i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b제곱이 되어서 이 i가 n이다 라고 하는 두 군의 곱수로 표현이 되죠. 이 i를 이렇게 넘겨버리게 되면 b제곱은 n-16입니다. 자, 그런데 a, b는 당연히 실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허수가 있지요. 그래서 개수는 실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b제곱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최소의 값은 이 아이가 지금 정수라고 되어 있죠. 정수. 그럼 최소한 17부터 가능하다라는 얘기지요. 정수니까. 뭐 1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16이면 0이 돼 버리니까요. 그런데 문제에서 채소를 구하라 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정답은 다 나왔습니다. m의 값은 우리가 8이라고 나왔고 n의 값은 17이 최소가 되지요. 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m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9다라고 하는 정답이 되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힌트란다. 핵심이 두 정수라는 멘트가 나와서 mn을 추측을 해야 되고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2차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스스로가 Z와 Z바 두 군을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두 개의 합계가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m 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바로 등장을 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더하게 되면 a 값이 4가 나오고요. 대입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n의 값은 곱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곱해서 요렇게 표현해서 이게 n이다. 근데 n이 정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넘어가서 이게 정수니까 실수니까 0보다 크게끔 되어서 최소값이 17이 나오게끔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얘기네요.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 명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명제를 풀 때 조금 다르게 푸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이 시간에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P라고 하는 게 Q 명제로 갑니다. 덩치가 작은 사람이 덩치가 매우 큰 사람한테 달려간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안에 쏙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명제로 따지면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이걸 조건으로 따지면 이거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덩치가 작은 아이가 덩치가 큰 아이한테 달려가서 그런데 포함되는 영역도 있지만 포함이 되지 않는 영역도 발생이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조건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이건 아무 조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덩치가 매우 큰 아이가 덩치가 작은 아이한테 달려옵니다. 쏙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거짓이겠죠. 거짓입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겠죠. 매우 덩치가 큰 아이가 나한테 달려와서 안긴다 그러면 뭐 무서우니까 다이어트 당연히 필요합니다. 덩치가 큰 아이가 덩치가 작은 아이한테 달려오는데 영역이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겼다. 그럼 이 명제는 당연히 거짓이고요. 아무 조건도 아니에요. 덩치가 똑같은 아이가 달려와서 똑같은 아이에 완전히 포개질 수 있다라면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고요.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x가 1이면 x 제곱 마이너스 1 0이다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아이가 x가 1 하나밖에 없지만 이 아이는 x가 0도 있고 x가 1도 있고 x가 마이너스 1도 있죠. 그럼 그림으로 그리자라면 영역이 작은 아이가 영역 안에 들어가서 쏙 다 들어갑니다. 여기 1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썼다라고 해보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하면 영역이 3개에서 영역이 하나로 가는데 봐봐요. 덩치가 큰 아이가 덩치가 작은 아이한테 가는 건데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누수가 났죠?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포함이 안 되는 구간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우리는 거짓인 명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물론 이거는 완벽하게 포함이 되니까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요영역에 들어가죠. 요영역에 들어가죠. 요영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항상 뭔가가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구간들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명제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문제가 나올 때 요거를 중요시 많이 내요. 요거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다 거짓이 돼요. 지금 요 문제도 보면 Q라는 조건과 not Q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에서 둘 다가 모두 거짓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거짓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P라고 하는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Q라고 하는 조건이 이렇게 만약에 있었어요. 그럼 not Q는 이렇게 되겠죠? not Q는 이렇게 될 겁니다. not Q. 그러면 P라고 하는 조건은 어느 영역에 들어가야 되면 이런 식으로 걸터지게 되면 이쪽 문장도 불필요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요 문장에서도 불필요한 문장이 생기게 되죠. 불필요한 영역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야지만 모두 다가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이론을 잘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문제로 접근을 했을 때 완전히 반대되는 건데도 둘 다가 거짓이 되려면 P라고 하는 것들은 얘도 포함이 안 되고 얘도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이 동시에 발생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아니면 뭐 요렇게 그리든가. 그러면 Q에 포함 안 되는 구간도 있고 not Q에 포함이 안 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요거를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를 싹 다 지웠고요. 이제 P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2 이내로 있다라고 하면 P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 마이너스 k이고 그리고 2보다는 작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요. 양변에 더하기 k를 해서 k 마이너스 2 크거나 같다 x가 그리고 2 플러스 k까지 정리가 됩니다. 예, P의 조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Q를 한번 볼게요. Q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곱시 5가 되려면 5, 1 그리고 합계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저는 2차 방정식 그림을 최고차항이 양이니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선을 꺼주고요. 요 i가 마이너스 1, 요 i가 5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범위가 되겠죠. 요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Q는 명쾌하게 지금 숫자들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Q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이 마이너스 1, 요 부분이 플러스 5가 되어서 요렇게가 지금 현재 Q의 영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P를 한번 볼게요. 자, P가 Q로 갑니다. 덩치가 작은 아이가 덩치가 큰 아이한테 달려가서 쏙 들어가면 참인데 거짓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깥에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야 돼요. 지금 P의 조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겨야 돼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생겨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완전하게 겹쳐지게 포함되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거짓이 아니라 참이 돼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중요하죠. 이게 K-2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요 부분이 중요하죠. 2 플러스 K잖아요. 그러니까 K-2가 마이너스 1보다는 일단 작아야 해요. 작아야 돼. 같으면 안 되죠. 더 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혹은 5보다는 분명히 2 플러스 K가 커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의해서 K는 양면에 더하기 2를 다 더해버리게 되면 1보다 작거나 혹은 여기 2를 빼버리게 되면 3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이제 이 문장이죠. not q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q였잖아요. 이게 q였으면 not q는 반대로 그리면 되죠. 이거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요. 이게 q였으니까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건 포함이 안 되어야죠. 5가 요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not q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P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번에는 P는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야 거짓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포함 안 시키면 요 영역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건 색칠이 되어 있죠. 이게 2 플러스 K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2 플러스 K가 커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 꼴이 들어갈 수 있죠. 얘는 포함이 안 됐고 얘는 포함이 됐으니까 포함이 된 게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얘가 더 크죠. 크기 때문에 이건 이 꼴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얘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거짓이 되려면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점이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죠. 요거 K-2가 5보다는 작아야 하고 이 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 있어도 이게 더 크니까 포함이 되는 거니까. 자, 양면에 마이너스 1을 해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K 혹은 여기는 K가 부등호방에 대해서 7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합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K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K가 1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되고 여기는 또 3보다 커야 돼요. 3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색깔을 또 다르게 해서 이번엔 노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부분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색칠이 되면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되고요. 여기는 7보다 작아야 되죠. 7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정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3이 들어가죠. 마이너스 3 들어가고 마이너스 2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들어가고 0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0까지 들어가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4 들어가고 5 들어가고 6 들어가고 7까지 들어가요. 여기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7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아이 합과 이 아이 합을 구하면 되니까 요거 6이죠. 싹 날려버리고요. 자, 그러면 정답이 4 더하기 5 더하기 7이 되기 때문에 16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 풀기 앞서서 제가 명제에 대해서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건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아이가요. 여기에 포함이 될 때 포함 안 되는 구간이 발생이 되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Q라고 하는 범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거짓이 되려면 이 P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구간들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죠, 지금? 또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이너스 k-2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한다. 요게 중요한 거고 5보다는 2 플러스 k가 커야 된다라고 해서 요 범위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not q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q. 이게 q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색칠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다시 P가 거짓이 되려면 포함이 안 되는 구간들이 발생이 돼야 돼서 이 점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k-2가 5보다 크다. 이거는 포함이 되어도 되죠. 왜냐하면 포함이 되어도 이게 더 작으니까. 요거는 2 플러스 k가 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죠. 포함돼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공통 영역을 제가 그림으로 쭉 그려보니까 포함되는 정수들이 요렇게 나오더라. 그것을 합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강조시키고 싶어요.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우리가 영역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포함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서 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도 포함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야지만 거짓이 되기 때문에 요 점이 중요하다. 요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정말 꼼꼼하게 좀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아니면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